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러스의 윤인아입니다. 수도권 분양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청약 통장에 몰리고 있는데 경기와 인천 지역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25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총 18개 단지가 청약 접수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5개 단지 중에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GS건설이 선보인 은평 스카이뷰 사이로 1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의 성적표 좋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지역으로 계속해서 청약이 몰렸기 때문이고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 내놓고 있다고 하니까요.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들로 가득 채웠는데요.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매매가 그리고 부동산 전세가 얼마나 변동을 보였을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부동산 시황으로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국제투자연구소의 한능빈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한능빈 팀장님과 함께 부동산 시황부터 살펴보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들 받아서 실시간으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의 3772번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부동산 플러스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팀장님, 네. 먼저 전국의 매매가 동향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3월 이사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매매가의 변동률도 크게는 바뀌진 않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는 지난주에서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인천의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이 된 가운데 아무래도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관망세로 인한 보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부산의 학군과 어떤 주거 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바탕으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신규 공급 물량 증가와 또 거래량 자체가 좀 유춤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그리고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이어가서 지방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이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권 시장과 지방과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수도권 지역의 매매 상황을 본다면요. 특히 서울 중에서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과 대단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해서 종로구와 중구 등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14개 구 중에서 10개 구가 보합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 같은 경우는 둔촌동이라던가 아니면 주곡동지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폭 상승을 했지만 강동구가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고 하는 것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초구 등의 어떤 대형 아파트들을 기점으로 해서는 하락폭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지금 매매가 변동폭까지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엔 전세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봄 이사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사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전세가 상승세는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폭이 좀 커지었다고요? 네, 상승폭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전국적으로 전세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사 수요가 폭넓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요. 전세가 상승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수도권은 봄철 이사철 수요를 증가로 인하고 또한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전세 물건들이 굉장히 희귀성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다 또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요. 전세를 구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세종 지역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남과 부산이 상승폭이 확대되었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난주보다는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 평균보다도 수도권 지역의 오름폭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무려 0.08%나 한 주 동안의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전세 수요 같은 경우가 많이 전세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매매가의 관망세 그러기 때문에 이 매매 수요들이 전세 수요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세 수요 전세 공급은 굉장히 부족하고 월세는 계속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없겠고요. 또한 뭐 아까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지역과 그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청약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굉장히 크게 변하게 됐고 또 지역에 따라서 지역 네. 특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양갈래로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런 그 문제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를 통해서 중랑구와 동대문구 등이 상당히 상승폭이 유지가 되었고요. 또한 모든구 전체적으로 상승폭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강동구와 송파구 그리고 서초구에서 하락세를 잠깐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사 추이를 맞이해서 아무래도 활동한 그 전세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직장인 수요가 많은 영등포구와 또한 재건축 이주 수요의 영향으로 인한 강남구 같은 경우가 소폭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는 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변동폭에 대해서 오늘 부동산 시황 시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수도권 지역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은 계속해서 보합세 나타내고 있고요. 전세가의 경우에도 꾸준하게 상승폭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 상승폭 자체도 넓혀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 드네요. 지금까지 한 주간의 변동 상황 살펴보는 부동산 시황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여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드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들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부터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돼요. 02-3772-027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에 3772번으로 문자 사연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 부동산 플러스 게시판 있는데요. 게시판 상황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 옮겨주셔도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만나볼 텐데요. 먼저 전화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떤 내용 궁금하신가요? 태릉 5성 아파트. 네, 30년이 넘었는데, 네, 그게 매도 타이밍이 좀 궁금하고, 네. 그리고 상승 여부가 아주 다른 데 지역보다 미미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전화했어요. 네, 지금 현재 실거주하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아니, 월세 났는데요. 지금 월세 놓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 우성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네. 네네. 현재 월세로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신데 매도 시점과 함께 최근에 좀 상승폭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말씀 주셨거든요. 네, 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월세를 두고 계시고 다행히도 월세를 두고 계시네요. 예. 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무래도 이 지역 노원구 공릉동 같은 경우는 가격이 거의 오르지가 않는 지역이죠. 그게 우선 집가가 네. 안 오르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안 오르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없었던 이유를 예, 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지도를 좀 크게 봤을 때는요, 우성 아파트가 인근에 이제 화랑대역이 위치해 있고요. 예, 예. 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태릉 골프장 육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고도 제한이 있었어요, 과거에는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인근에 있는 화랑타운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5층 이하의 낮은 평형대를 갖고 있었고요. 예, 예. 근데 일단은 가격 상승을 하려면요, 아버님. 네네. 먼저 이걸 보셔야 되는데 많은 조건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역세권이다, 뭐다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집이 교통 호재라든가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 모든 상황들이 직장과 집이 가까워야 돼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이 용이해야 되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본 매물지 말씀하신 지역 같은 경우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서울 중구예요. 그쵸? 중구요? 네네. 동대문구, 중구 이쪽 지역. 예, 예. 네, 본 매물지 인근에 굉장히 멀리 위치해 있어요. 예. 한 20km 정도. 그래서 출퇴근하는 것도 굉장히 멀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져요. 제가 왜 강남과의 접근성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강남권 안에 있는 직장들이 서울의 30%의 직장들이 이 강남에 다 몰려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 어떤 접근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또한 뭐 신도시라던가 이런 데들도 가장 크게 장점을 얘기하는 게 강남과의 접근성을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가격 상승이 안 되는 요인이 네. 그 뭐 부동산 요금만 집중 접근해가지고 그쵸. 그 직장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네. 또 이쪽에는 교통도 다 좋고 학군도 좋고 네네. 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직장에 예. 가까워야 되는 직주근접. 왜냐하면은 이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주된 사람들이 이제 부모잖아요. 예, 예.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학업 환경이 좋은 데도 가기는 하지만 첫 번째는 이런 이제 소형 평형대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들이에요. 신혼부부들이고요. 예. 우선적으로 보는 게 바로 직장과의 접근성인데 지금 교통이 좋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노선이 6호선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죠? 좀 더 태릉 입구까지 나가면 7호선도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는 6호선밖에 없는데 이 6호선을 통해서 중심 업무지구라고 할 수 있는 데들이 크게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덕역인데 상당히 거리가 멀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의 교통 확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중심 업무지구와의 연계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두 번째는 인근이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지금 한 85년, 86년 이때쯤에 입주가 시작된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재건축이 지금 기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지역의 아파트 자체가 주차 대수가 0.7대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예? 주차 대수요. 세대당 주차 대수. 예, 주차됐어. 네네, 이게 1대1도 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토지도 굉장히 좁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조합 설립이라던가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 작년에 저 50에서 100만 원 든다고 안전 진단한다고 동의 해줬는데 아직 그게 조합이 설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사업성이라던가 아니면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이에요. 그런데 30년 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30년 됐다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일단은 구에서 먼저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회를 만들어 놓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들이 이해타산이 맞지 않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매도 타이밍 보시면 월세를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예, 예. 일단 재건축까지 보시려면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아직 조합도 설립이 안 됐으니까. 예. 하지만 지금 월세를 두시고 대출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예, 대출 끼었죠. 대출 어느 정도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아, 뭐, 한 50% 돼요. 50% 되고, 그럼 월세 상당 부분이 이자로 나가겠네요.
예, 예. 일부분 나가죠. 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로 가시기보다는요. 매도 후에 어차피 대출을 활용하실 거라면은 전세도 더 높고 월세 비율도 더 높은 그런 좀 집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요. 다세대 쪽으로 가셔도 월세 수익이라던가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으니 그런 지역으로 좀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 물고 내가 옛날에 내가 나이가 60 넘었는데 네. 옛날에는 뭐 빌라 사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는데 요새는 전부 부동산 저 채널 보면 빌라 다세대 뭐 이런 것만 소개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는요, 수요의 전환이에요. 뭐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가구 수와 가구 원수란 게 있어요. 서울에 있는 가구 수는 그대로인데 그 세대 안에 있는 가구 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3, 4인 가구가 위주가 되었다면은 지금은 1, 2인 가구가 대부분의 가구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전환이 되면서 대형 평형대보다 소형 평형대가 인기가 많아지고 소형 평형의 아파트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요들이 빌라로 다세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다세대 가격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보면은 투자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방송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전화 네, 고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네. 다음에 그러면 그 재건축- 저희가 재건축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시청자님, 네, 예. 저희가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전화 기다리고 계셔서 저희가 또 한 분의 상담만 너무 길게 진행을 하게 되면 다른 분들께서 또 피해를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개별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 아니- 궁금하신가요? 네. 도봉구 창동에 네. 상하 아파트 29평을 여기 임대 주고 있거든요. 네, 전세로 주고 계신가요? 월세로 주고 계신가요? 월세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안 올라서 네. 지금 기간이 이제 월세 기간이 좀 만기가 다 돼서 네. 이거를 어떻게 호재가 좀 많이 좀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아마 네. 앞서 저희한테 이제 시청자 상담해 주신 분과 내용 비슷하신 것 같아요. 현재 월세로 네. 임대를 주고 계시고 일단 최근에 다른 곳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좀 오름폭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많이 좀 네네. 불안해하시는 네,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네.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들리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좀 답답하신 점이 있고요. 네네. 계속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네. 보유를 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지금 맞습니다. 월세를 두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네네. 네, 지금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 대출은 어느 정도 껴 있나요? 예, 없어요. 대출이 없다면요, 저는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혹시 지금 창동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많은 지역들이 굉장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대충 40에서 50년 정도가 흘러갔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과거의 방향, 그 도시 개발 방향과 지금의 도시 개발 방향이 상당히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도시에 있던 구도심들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크게 5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 지역은 단 한 군데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시청자님 아파트 옆에 있는 창동 차량기지예요. 네네. 네네, 아마 그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를 들었을 거예요. 뭐 네네. 서울의 아레나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네네네. 그 외에 뭐 기업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 문화센터 같은 것도 만들고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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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안 오를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하신데 1차인가요, 2차인가요? 1차요. 네, 1차 아파트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창동역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 지역이고 네네. 역세권이도 왜 가격이 안 오르는지 답답하실 거예요. 네네. 네, 지금 보시면은 지도를 좀 크게 볼게요. 네. 네, 해당 아파트 단지고요. 인근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차량 기지들이 지금 동그라미 2개를 쳤죠. 이 겹치는 네네.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차량 기지와 그다음에 도봉 면허 시험장이죠. 네네. 이 지역이 개발이 되는데 지금 이 지역이 빠르면은 내년 말부터 진행이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 개발 계획이 터진 거예요. 아, 네. 그러려면은 개발 계획이 터지고 나서 계획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네. 지금 현재 이 개발 계획을 발표는 했고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도 아직 마련이 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개략적으로 이 지역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데 어떻게 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네네. 이 개발 계획은 확실해요. 네. 이 개발 계획은 확실한데 지금 단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인 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아. 1단계가 오늘- 빠르면 내년 말부터, 네네. 늦으면 내년 2018년 초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아, 네. 그때까지는 큰 변동은 없을 거예요. 가격의 변동은.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대출이 끼셨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자 비용이라는 부담이 있겠지만 지금 순수 월세를 받고 계시잖아요. 네네. 월세가 잘 나오고 있나요? 안 나와요. 아, 잘 안 나와요? 제가 네네. 말씀드리는 거는 월세가 매달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냐고요. 수익률이 아닌.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네네. 잘 그 뭐 힘든지 잘 안 건너뛰고 그래서 전세를 줄까 해요. 그죠.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따로 상담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 매물을 팔아야 되냐 보유를 해야 되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네네. 일단은 순수 월세니까 보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매도 감사합니다. 타이밍은요. 2018년 초나 2018년 말, 2017년 말에 개발 계획하고 착공이 들어갔을 때 그때 네. 분위기 시장 상황이라던가 분위기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일단 도봉구 창동 자체에 미래 가치에 큰 점수를 주셨습니다. 조금 더 보유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샵에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576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 6단지 아파트 25평형인데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도 문의 아닌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팀장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매수를 잠시 보류를 하시고 네. 눈을 다른 데로 돌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자역 인근에 위치한 한솔주공 6단지입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6단지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5단지가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지금 용역 검사를 했고 안전도 검사까지 진행이 돼서 지금 순차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이 된 다음에 결과물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이 지역 중에서도 가격이 오른 지역은 바로 이 5단지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크게 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직접적인 개발 호재가 이 5단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6단지도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아마 좀 관심을 두고 계신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전세가 한 4억 초반 정도 되고 매매가 4억 초반 정도 되고 전세가 한 3억 중반 초중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이 한 7천에서 8천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실 거라면은 저는 좀 더 밑에 있는 지역인 판교 쪽을 주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매가는 더 비쌉니다. 한 1억 5천 정도가 더 비싼데 25평 아파트가. 하지만 전세가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를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이 한 1억 정도에서 1억 2천, 3천 정도까지도 올라가니까요. 한 5천만 원 정도의 여유가 더 있다고 하시면은 저는 좀 눈을 돌려서 판교 쪽으로 눈을 돌리시기를 바라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상담 일단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화나 문자 주시면 또 잠시 후에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023772-0273번 전화번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해 드리는 시간 중간중간에 매물도 함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매물 플러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주 팀장님 나와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부동산 플러스 이봉주 팀장입니다. 오늘도 총 3가지의 매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첫 번째 매물은 요즘 반포불패라고 합니다. 반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지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보시면 되고요. 대지 면적은 16.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1.2제곱미터 매물입니다. 준공후 16년 10월 달에 될 예정의 물건이고요. 전체 6층 중에 오늘 물건은 2층 물건 되겠습니다.
방 2개와 거실과 욕실로 이루어진 매물이고요. 매매 가격은 3억 5천만 원. 전세 시에는 3억 2천만 원이 가능하시고 월세 시에는 3천에 130만 원의 임대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대출은 전체 2억 1천만 원까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1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임대 수요는 지도를 통해서 같이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지의 위치는 고속터미널역을 실질적으로 도보로 한 5분 정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역 같은 경우는 이런 3호선과 또 7호선, 9호선을 세 가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도로망, 버스 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반포를 따라서 이동을 하시면 강남권까지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도로망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문을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시고 또 반포IC를 이용하시면 경부고속도로 이용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로망은 잘 갖추어져 있고요. 주변의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그 센트럴시티라든지 뭐 근처에 뭐 신세계백화점 아니면은 여기 가톨릭 성모병원 같은 뭐 대규모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또한 본 매물지에서 서리풀공원 밑에 보이는 서리풀공원의 그냥 공원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좀 생활 편의시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흥 구촌으로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을 보시면 4천만 원대 이상 분양한 아파트들이 다 이렇게 반포 지역에 몰려 있는데 그런 분양 아파트 외에도 레미안 포스티지라든지 뭐 반포 리체, 자이 같은 아파트들이 강남, 서초, 송파를 통틀어서 최고가 아파트들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들의 입지의 그 기반을 닫혀져 있는 지역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쪽에 보시는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새로 지어질 뭐 푸르지오 서밋 같은 뭐 재건축 아파트들의 호재들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가치 상승에도 크게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본 매물지 주변으로 지도에는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크고 작은 이제 학교들이 한 10개가 넘는 학교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가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치동에서 본 매물지 쪽으로의 그런 학원가 이주 수요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수요를 잠깐 살펴보면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모병원이라든지 주변에 법조타운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대 수요도 충분하다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매물지 주변에 있는 학원가들이나 생활 편의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도 굉장히 임대 수요자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호재입니다. 본 매물지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장제터널 부분인데요. 정보사 부지가 있었던 그 부지가 이제 정보사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 부지에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또 그 부지를 강남과 서초를 이어줄 수 있는 터널을 개통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개발 호재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한 6.4km 구간을 지하화 공사를 하고 그 위에 복합 문화시설이 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호재를 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것은 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가 예전에 이제 많이 노후화가 많이 됐는데 엔터식스에서 입찰가 한 300억 원 정도로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오한 한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또 완료가 된다고 하면 유동 인구도 엄청 많이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잠깐 설명했지만 기본적으로 재건축 예정지나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들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개발 호재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구조와 특징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6.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1.2제곱미터고요. 실평수는 한 12.5평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16년 10월 달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전체 6층 중에 2층 매물이 되겠습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로 이루어진 매물이고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2개동 29개 세대의 단지형 다세대로 되어 있지만 또 여기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이 지하로 다세대에서는 지상에 거의 필로티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 한 개 입구로 들어가면 A동과 B동의 지하 주차장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지상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그런 시설도 갖춰놨기 때문에 주차 시설이 굉장히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점과 약점입니다.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인근에 고가 아파트가 인접이 되어 있다는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요. 주변 아파트들의 임대 가격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임대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다세대 빌라의 임대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매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좀 인근 고가 아파트 때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블록 내 공원이나 아파트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 본 매물지가 위치되어 있는 위치가 빌라 지역이고요. 인근 지역들 같은 경우는 리체라든지 타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자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빌라가 준공될 수 있는 라인들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밖에 아파트 단지에 껴있는 빌라 공급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매물이다라고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매물의 약점입니다. 선분양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어가실 때 매수하시는 분들은 도면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입주 환경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필요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 분석입니다. 금액은 3억 5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전세 금액은 3억 2천만 원에, 월세 금액은 3천에 130만 원의 금액이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 예상 금액은 2억 1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3천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1천만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셨고요. 매물 갈무리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상담 시간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세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매물과 관련된 궁금증 물론이고요. 평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772-0273번이나 샵의 3772번 문자 메시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내용 궁금하세요? 제가 일산에, 네. 일산 덕이동에 중앙하이츠 밀2, 네. 네, 거기 47평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요새 매물을 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가 뭐가 좀 전망이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갖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꽤 대형 평수 가지고 계시네요.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아니, 지금 제가 세를 주고 있었어요. 네, 전세 주고 계세요? 아니, 월세. 주고 계시고요. 네, 최근에는 진짜 월세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대부분 전화 주시는 분들이 다 월세 주고 계시고 네. 또 워낙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를 또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전문가님 일단 인사 나누시고요. 일산 덕이동의 중앙 하이츠 아파트 매도 여부 전망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 혹시 매수를 하셨나요? 그거는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으시고요. 투자 목적으로 네. 계속 갖고 계셨던 거고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려고 거기를 샀는데 이제 사정이 있어갖고 좀 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예. 네. 일단 혹시 여기 매매가 좀 아시나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47평이잖아요. 네. 3억이 채 안 돼요. 지금 그래요? 네. 우와. 여기가 지금 47평과 34평형이 있잖아요. 이 아파트에. 네. 34평형은 한 2억 4천, 5천 정도 되고요. 예. 이 47평형 같은 경우는 2억 7천에서 3억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상한가와 하한가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월세는 얼마나 받고 계세요? 월세는 우리가 1,080 받고 있어요. 1,080 받고 계시고요. 인근 시세나 지금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본 매물지가 일산에 위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산은 이 지역이고 일산 신도시 지역은 본 매물지는 좀 이렇게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고요. 예, 좀 들어가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운정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 이 사이에 위치한 네, 대출은 혹시 얼마나 껴 있으신가요? 대출은 없는데요. 네. 왜 제가 조금 대출을 여쭤보냐면요. 이 대출이 들어가게 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고 수익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본 매물지요.
예.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쵸? 월세도 받으시고 이제는 예. 과거는 실거주였지만 예. 지금은요. 예. 파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왜냐하면 두 가지 호재가 있기는 해요. 예. 지금 보시면은 본 매물지 인근에 3호선 연장과 GTX 연장이 최근에 발표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GTX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온종 신도시까지 연장되는 걸로 착공이 들어갔지만요. 착공이 지금 공정률이 50%가 넘어갔고 2018년 말에 지금 그 개통 예정이에요. 근데 말이. 지금 위치가 지금 이 라인이 이렇게 흘러가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노선이. 그 다음에 3호선 연장이 있는데요. 3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어떻게 보면은 본 매물지 좌우에 철도에 두 개가 노선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2018년에 개통이 되는 개통 예정인 GTX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인근엔 여기 없어요. 이 운동신도시 그래요? 안쪽으로 가야지만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 3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착공 예정이에요. 그때 공사가 들어가요. 앞으로 한 9년 정도 있다가 공사가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발 호재라고 봐서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 대형 평형이지만 여기에 장점이 크게는 없잖아요. 저렴한 거밖에 없고 예. 월세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예. 매매 가격도 올라가지가 않고 그리고 이 아파트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고 그쵸? 예. 그럼 보유하는데 어떤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월세 소득이 나던가 매달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꾸준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 지금 이 지역 말고 이거는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가시던가 아니면은 시세 차익이 기대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더 많은 지역으로 가시던가 아, 예. 근데 이 둘 중에 한 개의 노선을 잡으셔서 갈아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네, 지금 아무튼 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아마 매매 가격 들으시고 네. 조금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 힘내시고요. 저희 네. 방송 보시면서 다시 한번 투자 방향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문자 사연도 좀 보도록 할게요. 0800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김포시 북변동 대우 아파트의 매도와 보유 중 어떤 선택이 좋은지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현재 21평형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김포시 북변동에 위치한 대우 아파트입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위치 찾으셨나요? 네, 지금 지도로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도로 보시면 북평동 대형 아파트가 이제 김포 1동에 위치한 네. 네,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여기 지도를 크게 보시면은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고요. 밑에 이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아파트 위치 자체가 장점이 크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신도시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중이고 이 김포 한강 신도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김포 한강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아파트는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매물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중 전문가 의견은 투자 시 참고사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봉주 팀장님에게 매물 플러스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매물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수익형 부동산에서 요즘 인기가 굉장히 좋은 다중주택 매물인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매물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되어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대지 면적 135.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99.7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2016년 1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신축 매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13개 세대의 호실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은 16억 8천만 원이고요. 현재 보증금은 4억 3,800만 원이고 월세는 621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비 72만 원을 추가하시면 700만 원가량의 수익이 나오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은 5억 9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6억 5,2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입주 여건 같은 경우는 지도를 통해서 한번 같이 만나보시겠는데요.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상도역에서 불과 150m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보로 걸어보시면 2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 그런 역세권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쪽으로는 9호선이라든지 또 1호선도 이용을 또 한정거장이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평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올림픽대로 이용을 하시던지 또 밑으로 지금 지도에 보이시지 않지만 남부순환도로도 이용을 하시면 도로망도 굉장히 좀 편리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 가장 포인트는 아무래도 노량진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흑석 재개발 지역의 뉴타운 사업들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가치 상승도 같이 노려볼 만한 그런 입지에 위치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또한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녹지 공간이 풍부한 그런 자치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현충원 같은 경우라든지 근린공원, 상도 근린공원 같은 대규모 이런 녹지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가 생활 즐기시기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 임대 수요를 좀 살펴보시면 실질적으로 뭐 중앙대라든지 숭실대학교 이런 학군 수요들을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매물지에서도 전 세대가 지금 임대가 맞춰져 있는데 대학생 임차인 수요로 맞춰져 있을 만큼 그만큼 대학생 임차 수요가 탄탄한데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흑석 뉴타운의 예를 좀 들어보면 흑석 뉴타운이 지금 철거 중이기 때문에 철거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의 수요들이 상도동 지역으로 많이 밀려 내려온다라는 좀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차후 흑석 뉴타운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급 주거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생 수요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7호선이 이제 강남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권 진출입이 또 가능하신 직장인분들도 임대 수요자라고 같이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지를 좀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석 뉴타운과 노량진 뉴타운의 개발 배후지로서의 그런 호재거리를 좀 들 수가 있겠고요. 흑석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고급 주거 단지가 형성이 되고 임대 수요가 많이 임대 소득 자체의 이제 거주 수준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같이 집값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롤 모델로 했죠. 노들선 복합문화기지가 이제 2018년을 개장을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또한 용산의 개발 배후지면서 도시 기본계획의 2030의 개발에 따른 또 수혜지로서의 영향도 있는데 본 매물지 주변으로 종로와 뭐 여의도 또 강남권을 이루는 요 세 개의 도심으로 재편성하고 개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요 세 개 삼각벨트 안에 위치되어 있는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개발 호재에 의한 파급 효과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구조와 특징입니다. 대지 면적은 135.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99.7제곱미터고요. 16년도 1월 달에 준공한 신축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로 되어 있는 매물인데요. 전체 매물이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원룸형 12개 세대로 되어 있고 또 3층 같은 경우는 주인 세대로 1개 세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 13개 세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룸 12개 호실에는 전체 지금 임대가 다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전 세대가 이제 대학생 임대차 수요로 맞춰져 있을 만큼 대학생 수요자가 풍부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내부는 뭐 에어컨, 세탁기, 빌트인 뭐 전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3층에 있는 주인 세대 사진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 강점은 아무래도 이제 임대차 수요와 임대 수익률이 좀 풍부하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주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또한 임대 똑같은 편형대의 임대 금액을 놓고 살펴보시면 강남권의 그런 똑같은 편형대의 원룸형하고 별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들어가시는 투자 금액 대비 많은 수익률을 좀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차 수요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좀 장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역세권 매물이다 보니까 상도역에서 불과 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초역세권 매물의 또 강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 이제 약점 부분은요. 아무래도 적극적인 임대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한 개 세대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12개 세대의 또 대학생 수요자들 관리를 하시다 보면 또 이런 임대차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 면에서도 많은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약점으로 좀 두실 수가 있겠고요. 매매 금액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매매 금액은 16억 8천만 원, 보증 금액은 현재 4억 3,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주인 세대가 전세가 아직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3억 원 정도로 예상한 금액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621만 원이고 관리비는 72만 원이 그런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출 예상 금액은 5억 9천만 원에 대출이 예상이 가능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6억 5,2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도동 매물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매물 갈무리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물은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투룸 다세지 주택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매물이고요. 투룸 다세지 주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지 면적은 18.5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6.23제곱미터고요. 준공은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투룸 매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7천만 원이고요. 임대는 전세 시에는 2억 4천만 원, 월세 시에는 3천에 85만 원에 진행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대출은 1억 6천만 원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전세는 3천만 원, 월세는 8천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본 매물 입지 여건과 임대 수요는요. 망원역과 불과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또한 2호선 합정역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한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신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산대교랑 감영북로, 올림픽대로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시기 때문에 도로망은 잘 갖춰져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메세나폴리스라든지 백화점, 병원, 일반적으로 공원 같은 인프라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은 굉장히 우수한 그런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매물지가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7개 동의 대규모 단지형 다세대로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 인근 지역에 아마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임대차 수요 같은 경우에는 홍대 상권에 인접이 되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미디어라든지 출판, 또 연예 기획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대 수요와 또한 근처에 있는 대학가가 인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생 수요들까지 임대 수요는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입니다. 합정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이제 그런 직접적인 수혜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마포 4대 성장 거점으로서 상암이라든지 공덕, 합정, 홍대에 이르는 이런 지역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개발에 이제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발전소와 지화 공사를 하면서 위에 이제 공원을 창출을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을 한강변 기본관리계획과 맞물려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다양한 좀 개발 호재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내부 구조와 특징인데요. 실질적으로 18.51제곱미터와 전용 면적 46.23제곱미터, 실평수로 따지면 한 14평 정도가 되는 매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이 좀 넓고요. 제가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버리는 구조가 없는 그렇게 구조가 잘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 거주하시기도 아주 충분한 넉넉한 공간이 될 것 같고요. 16년 10월에 준공할 매물이고 투룸의 거실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7개 동이 120개 세대로서 단지형 다세대 이런 주변에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주변 가격대를 형성시키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점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단지형 다세대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가격의 중심축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주변에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대 환경이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는 임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도식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점은 아무래도 7개 동이 순차적으로 준공이 되다 보니까 좀 준공되는 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좀 단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가 분석해드리면 매매 금액은 다시 한번 2억 7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전세는 2억 4천만 원,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5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월세는 8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소액 투자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봉규 팀장과 함께하는 매물 만나보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이봉주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상담 진행해 주신 한능민 팀장님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요? 02377-02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에 3772번 문자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이후에도 저희 상담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번호와 문자 번호 이렇게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 되겠죠?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활기찬 월요일 오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